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다. 그 아파트는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곳이라 꽤 낡았고 주변에는 허름한 주택들이 모여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한 소문을 많이도 했지만 나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버려서 할 수 없이 책이나 읽으려고 하는데 휴대폰에 이상한 메시지가 하나 왔다. 구석에 숨어 그들이 오고 있어. 발신번호도 없는 정체불명의 메시지였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고 아파트 밖에서는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다. 나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그리고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다. 몇 분 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천장을 봐. 그 메시지를 보고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음속에서는 설마 라는 생각을 하며 천천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전등이 강하게 깜빡이는 것 같았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계속해서 뒤척이기만 했다. 실눈을 뜬 상태로 방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몸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서늘한 느낌에 몸이 움찔하며 긴장했다. 그 순간 방문이 삐걱거리며 서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침대에서 나와 불을 켰다. 아무것도 없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을 뿐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혹시 아파트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없었는지 물었다. 관리인은 조금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몇 동 몇 호에 사십니까? 내 대답을 들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 호수는 가끔 예전 입주자들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특히 13층 그 집에서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13층이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 후로 밤이 되면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몇 주가 지났고 그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게시판에서 우연히 내가 사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다. 제목은 오 아파트 13층의 비밀이었다. 호기심에 클릭해 들어가 보았다. 그 글에는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이 적혀 있었다. 정체불명의 속삭임, 끊이지 않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갑자기 인터넷이 끊기는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내가 처음 받았던 그 메시지도 그들이 겪었다는 현상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설마 했지만 나도 모르게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뒤 나는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 것 같았다. 짐을 챙기고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떠나기 전날 밤의 마지막으로 또다시 메시지가 왔다. 다시 돌아오지 마. 나는 지금 다른 곳에 살고 있다. 그 아파트에서 나왔을 때의 안도감이란 이로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끔씩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갑자기 휴대폰에 메시지가 오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 아파트에는 정말 무언가 있었던 걸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인 건 분명하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한 대학생이 여름방학을 맞아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이 학생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고 싶었던 터라 인터넷을 통해 저렴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의 민박집을 예약했습니다. 민박집 주인은 매우 친절했고 학생은 그곳에서 편안한 며칠을 보내리라 기대했습니다. 도착한 날 민박집은 생각보다 훨씬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고 핸드폰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학생을 환영하며 주변을 산책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저녁 무렵 숲속에 들어가면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첫날 저녁 학생은 집주인이 말한 대로 숲으로 향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과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은 숲 깊은 곳에서 이상한 돌 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돌 위에는 붉은색으로 무언가가 그려져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낡고 흐릿한 그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 돌아서려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학생은 민박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돌무더기 주위에서 들렸던 알 수 없는 속삭임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결국 학생은 이상한 기분을 무시하고 잠을 청했지만 곧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숲속을 헤맸고 돌무더기 앞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앞으로는 뭔가 흐릿한 형체가 다가왔고 그는 공포에 질려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생은 일어나자마자 마을 주민들에게 전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함구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주민이 몰래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곳은 예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곳이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그 말에 학생은 더욱 궁금해졌고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튿날 밤 학생은 다시 숲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플래시를 들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돌무더기를 넘어 더 깊은 곳에 서이면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고
오두막 안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책들은 무언가를 소환하는 의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학생은 그곳에서 자신이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질렀음을 직감했습니다. 사춘기의 반항심과 호기심으로 접근한 돌무더기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급히 오두막을 나와 민박집으로 돌아갔지만 어두운 길에서 알 수 없는 형체가 그를 계속 따라왔습니다. 형체는 가까워질수록 더 분명해졌고 그 순간 학생은 자신이 목격한 것이 인간의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생은 민박집을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숲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깊은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다시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그는 지난 밤 따라왔던 형체가 고맙다는 듯이 멀리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시로 돌아와서도 학생은 그 경험을 잊지 못했고 결국 시골 마을의 전설에 관한 논문을 써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그 마을이 오랫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고 특정한 전통과 신앙을 고수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로운 경험이 과연 전설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가 존재했던 것인지 그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삭막하고도 조용한 그 시골 마을은 여전히 신비로운 이야기와 공포를 품고 평범한 일상을 가장하며 지금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여름방학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펜션 주인은 친절한 할아버지였고 그는 우리에게 이곳에서 멀리 나가지 말고 해가 질 때쯤에는 꼭 돌아오라는 당부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너무 깊은 산속이라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했죠. 첫날 우리는 근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해가 지기 전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은 별일 없이 지나갔고 시끌벅적한 수다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걷다 보니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슬슬 펜션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지만 저희 무리에서는 뭔가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는 흔히 들리던 새나 벌레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바람조차 멎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일행 중 한 명이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호기심에 저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속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나무 사이로 희미한 빛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뭇가지 사이로 작은 공터가 나타났고 그곳에는 오래된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리는 바로 그곳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벽은 갈라져 있었고 지붕은 무너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안을 잠깐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가볍게 밀자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집 안은 어둡고 서늘했습니다. 다양한 여름 곤충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집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있었고 그중 가장 큰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릿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어딘가 모르게 슬픈 듯했습니다. 어느 순간 방 한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르륵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친구들 역시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고 우리는 이내 그 장소를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벗어나려는 우리 앞에 아까 본 그 여성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고통에 일그러져 있었고 입술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무서워서라기보다 도대체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몰랐던 우리는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뒤에서 누군가 가만히 웃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서늘한 기운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등 뒤에 있다는 본능적인 공포감에 휘말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라고 묻자 그녀는 서럽게 눈물을 흘리며 몇십 년 전 이곳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으며 그녀의 영혼은 아직도 이곳을 떠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우리는 서둘러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다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할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래요. 그 집은 이제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지. 그 후로도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여성의 슬픈 눈빛이 계속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여행은 아직도 친구들끼리 만나면 회자되는 소름 끼치는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